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투자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최고치 달성을 해서 또 축제 분위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약세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이유로 빌미로 지금 하락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지금 다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어제 살 걸 그랬나? 그제 살 걸 그랬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살 걸.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너무 많이 오른 것 무서워서. 같은데. 네. 지금부터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주식을 할 때 보통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뭐 세론이다, 이제 맞아요. 재료 소멸이다, 빠진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 왔던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막 이제 이런 생각 속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세론이라는 얘기 때문에 또 뭐 빠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럼 일단은 관망을 해볼까 하는 그 관망 심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갑자기 중동 지역에서 뭐 이란하고 또 미국이랑 뭐 시끌시끌하니까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커진 거죠. 그럼 이제 매수할 사람은 없고 관망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장이 휘청이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금 겁먹고 안 그래도 저 오늘 글 쓰고 왔거든요. 네. 이런 걸로 뭐라고 쓰셨습니까? 쫄?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고. 이런 걸로 아마추어처럼 네. 흔들리지 않는다. 약간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과열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흔드는 네.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가지고 흔들겠죠라고 말을 했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하고 미국하고 마찰 생길 것 같다? 이거 시장이 몰랐던 악재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단 큰일 난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은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돼서 실제로 낙폭을 보이고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우하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들은 겁먹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떨어지면 기회다. 근데 맞아요. 떨어지면 기회라는 말 듣고 열심히 그냥 생각 없이 사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방 QR코드 나오면 네. 거기 들어오시면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사실 지금 시장 변동성 오히려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좀 겁먹지 말라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지금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순매수 상위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현대차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GNC 에너지 비상 발전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세 보이다가 반락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2주 내내 강세 흐름 보이다가 3%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최고가 도달하고 나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6위 현대차, 오늘 TP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오늘 주가 3% 이상 올라주면서 50만 원 다시금 돌파해줬고요. 리노공업도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래에셋도 주가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최고치 랠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는 대한조선 역시나 4, 4분기에 실적 정점을 찍으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지금 수익성 1등 조선소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삼성 SDI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대표님의 공략주였었습니다. 삼성 SDI 수익을 좀 많이 내줬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겁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과열 지지선을 대략적으로 한 1080포인트 이 정도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80포인트 코스닥 지수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슈를 보고 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잘 가는 거야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시장 지수를 약간 사람들이 시장 지수만 봐요. 코스닥 1500 갈 수 있을까? 코스닥 2000 갈 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보는 거지 산업 이슈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1,500 갈 수 있을까? 왠지 코스닥 1,500 갈 것 같아. 코스피도 5,000 갔는데 코스닥이라고 1,500 못 갈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네. 코스닥을 1,500으로 올리기 위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되게 가볍고 우스운 종목 가지고 좀 올라간다고 지수 못 올려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덩치 큰 섹터에 또 덩치 큰 우량주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최근에 로봇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걔네들을 올려야 되니까 걔네들 쪽으로 매수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코스닥 지수 올라가야 되니까 2차전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뉴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앞으로 로봇과 뭐 합쳐서 뭔가 새로운 시장의 길이 열리나 뭐 전고체 한국이 기술력 대단해 뭐 이런 뉴스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지 않은데 마치 새로운 이슈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2차 전지도 따라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관련주예요. 코스피 관련주지만 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비록 코스피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삼성 SDI도 따라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제가 중요한 게 금요일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38만 원 요 자리 금요일 종가 주봉상 480선이거든요. 금요일 종가 위로 여기 위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만 원, 45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좀 사는 게 기회일까? 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약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 살 것 같아. 왠지 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생각하면서 분할로 잡으면 돼요. 지금 정도 자리가 1차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 맞습니다. 볼벤 상단 자리고 5일선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밀리면 한 번 더 사야지 하는 자리는 한 35만 원 정도 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일단 35만 원 이렇게 두 번 정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지금 딱 샀는데 그냥 올라가. 그럼 아래에서 못 산 거 아쉬운데? 남은 거 갖고 수익 보시면 돼요. 처음 산 것만 가지고. 네. 근데 밀려도 겁먹을 게 없죠. 왜냐면 난 아래까지 빠질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래에서 한 번 더 사면 평단이 조절되기 때문에 살짝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보고 나오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38만 원 위를 보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오늘 시장 투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일부 사고 35만 원에서 한 번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이미 수익을 냈었던 공략주죠. 지금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한 7가지 종목들이 모두 반도체주들이죠. 오늘 반도체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모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2%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적 컨콜에서 올해 서버 시장이 1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했고요. 이 서버용 디램 그리고 기업용 SSD 수요가 시장 평균을 웃돌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한미 반도체도 함께 두 자릿수 급등했다가 현재는 6%까지 상승폭을 줄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KC텍도 3%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FST가 7% 하락 중 주성 엔지니어링과 PSK 홀딩스도 2% 내외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이중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3%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는 제약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올릭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다른 공략주였던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수익을 많이 줬었는데 좀 삼성의 SDI랑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그쵸. 이거 목표가가 38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찍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인가도 네.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찍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또 눌리고 있는데 자리가 괜찮아가지고 오. 지금 매도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해 오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예전부터 삼성 SDI랑 포스코홀딩스 얘네가 여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움직인다 막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넘어선 다음부터 정말 2차 전지 강한 랠리가 나왔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다르게 지금 이미 중요한 저항
저항 구간을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밀린다라고 하면 사실 겁을 먹기보다는 저는 되려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라가고 이제부터 시장 조정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올라가다가 밀리는 종목들도 나오고 코스피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시총 큰 우량주들 중심으로 또 낙폭이 보이다 보니 포스코홀딩스도 시총 큰 코스피 우량주잖아요. 거기에 섞여서 같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4만 원 정도?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종목이니까 일전에 한번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현 구간부터 34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다음번에는 한 40만 원 정도 선? 39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9만 원에서 39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34만 원까지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미 목표 주가를 달성했던 공략주였죠. 34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들은 여러 가지 또 섹터들 올라와 있습니다. 뭐 반도체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제약바이오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에피스홀딩스는요. 마일스톤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출시 효과가 맞물리면서 매출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도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고요. LG CNS 어제 저희가 좀 짚어드렸었죠. 달리는 말 급등주가 아니라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견고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에 집중해준다라고 합니다. 1%대 반등 주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오름 테라피틱스는 3% 하락 중 오킨스전자가 저희 또 공략주였죠. 오늘 개장 전부터 무려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현대차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3% 올라주면서 5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다고 해요. 뭐 70만 원까지 TP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과열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했지만 네. 지금 현대차 주가 고평가인가요? 아니요, 고평가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고평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 잠깐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고평가는 아닌 시장이 네. 좀 급격하게 올라간 시장이 잠깐 쉬어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탑을 조금씩 쌓아서 올렸으면 밀린다고 하더라도 충격파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10만큼 오르고 5 정도 후퇴하는 건 별로 그렇게 봤을 때 큰 충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 내 주식이 4% 오르고 뭐 내일 2%가 빠졌어요. 그렇게 다 다음에 4% 오르고 2% 빠지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네. 한 40% 올랐다가 여기서 절반만 빠져도 20%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서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40% 올라갔고 20% 빠져도 사실 밑에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아직 20% 수익인데 뭐 여유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뒤따라 잡은 사람들은 단순 조정이라고 느껴도 그 충격파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 빠지면 어떡하지? 아, 이제 여기가 고점 아니야?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일전에 그 관세 때문에 막 그 관세 다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흔들릴 네. 때 여러분들한테 현대차는 오히려 그렇게 빠지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지선 이탈했을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네네. 거예요. 어차피 해소될 관세 이슈 가지고 빠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관세 이슈 해소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요 지지선은 지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47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자, 실제로 현대차 차트 볼게요. 자, 60분봉 그리고 120분봉 차트를 보면은 정확히 지지선 딛고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47만 원을 잡아줬었어요. 47만 원 이탈하지 않고 버텼죠. 자, 그리고 지금은 한 48만 5천 원 정도 여기 라인만 이탈하지 않아준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48만 원 그때는 47만 원이었는데 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48만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과거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한 47만 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43만 원 내지 4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이렇게 다시 눌렸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대차를 가지고 있거나 수익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48만 원을 이탈하면 일부는 일단 챙겨 놓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밀리면 43만 원, 44만 원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48만 원 이탈하면 좀 챙겨놨다가 44만 원 정도 오면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돼요. 근데 내가 일부 팔았는데 일부만 파는 거죠. 일부를 팔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만 이탈한 거였고 다시 그냥 올라가. 그러면 난 털렸구나. 내가 파니까 역시 잘 가는군. 네.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는 자리가 항상 고점이고 내가 사는 자리에서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쵸. 상황마다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거든요.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익권인 구간이라던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최고점까지 못 팔면 막 나 손해본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현대차도 되게 쉬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48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은 고수들이 주간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5거래일 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5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다가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메지온도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올릭스까지 모두 하락인데요. 다만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는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양봉 보였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죠. 사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연간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 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세워냈습니다. 실적 개선은 당연히 반도체 사업이 좀 주도를 했겠죠. HBM 고부가 제품 판매 그리고 메모리 가격까지 계속해서 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는 현재는 약세를 좀 그리고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에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요. 현재는 또 음봉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부터 공장에 로봇을 전면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좀 나와주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이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그 이슈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슈는 살아있는 거죠. 어제 원래 처리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설 전에 처리될 것 같아요. 또 이러니까 실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로켓을 쏴요. 네. 로켓을 쐈을 때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하면 더 이상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실패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번으로 미뤄 다음번에 로켓 또 쏘잖아요. 그럼 또 쏘기 전에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각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불발됐다, 합의가 안 되고 미뤄졌다, 이거 가지고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는 사실 여기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어요. 일전에도 그때 AI 국가대표 AI에 떨어졌을 때 빠졌을 때 제가 겁먹을 필요 없는데요. 맞아요. 별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했던 그 라인이 23만 원, 24만 원 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이버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네이버 자꾸 이슈 가지고 막 보려고 하는데 이슈 가지고 보지 말고 제가 항상 네이버 그냥 이렇게 주봉 박스권 그려놓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주봉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항상 한 22만 원, 23만 원 라인부터 한 27만 원 정도, 27만 5천 원 요 라인까지 주봉 박스권을 반복적으로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네이버 어디 위치가 어디죠? 박스권 상단이에요. 여기 네. 위로 끝날지 여기 아래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일전에도 몇 번 돌파 시도는 했지만 항상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 아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8만 원 정도, 27만 5천 원 위로 끝난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위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금요일 종가 기준을 27만 원 또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얘는 또 이렇게 박스권 또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네이버가 위에서 따라붙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더 가겠지 하고 따라붙었겠지만
만약에 박스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더 22만 원, 23만 원 찍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대응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대충 박스권 중단 라인 한 24만 5천 원 여기서 한 번 더 살까? 그리고 뭐 23만 원 여기서 좀 더 사야겠다. 해가지고 네이버 평단은 항상 24만 5천 원 아래로만 유지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가지고 노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 이 종목은 진짜 주봉으로 교과서적인 종목이니까 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패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네이버도 진짜 효자같이 여러 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들의 선택들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의 종목들이 정말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오킨스 전자, 제우스 목표가 도달에 더해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1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후성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나열하기도 정말 입 아픈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이제 제가 자랑 못 하시지만 그쵸, 제가 이제 하셔야죠. 자랑을 잘 못하는데 네. 근데 그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갖고 온 거 보면은 얘는 왜 이때 이걸 가져와 하는 맞아요. 종목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셨지만 보여주셨죠. 근데 항상 뒤에 보면은 한 30~40%씩 올라가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돈을 미리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다니는 매매에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리뷰하면 또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다시 사도 괜찮을 만한 오늘 지금 반도체 흔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역시나 오킨스전자, 제우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 뚫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한 30~40% 가까이 수익 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거래량 실리지 않고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킨스전자 차트만 좀 간단하게 보면은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장대 거래량 실리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상한가 네. 수준으로 보여줬죠. 자, 그리고 오늘 어떻죠? 9%, 10%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 안 실리고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뒷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시점부터는 물려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자, 물렸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요, 체스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61선까지 밀리면 저 죽어요.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더 사요. 왜냐하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는 상태로 거래량 없이 조정의 폭이 커지게 됐을 때는 낙폭의 절반까지는 어차피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살 때 낙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음봉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있는 상태로 거래량 없이 급락을 보여줬을 때는 그때가 재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오킨스 같은 경우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긴 당연히 부담스럽죠.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일전에 들어갔던 수량의 절반 정도는 현 시점에서 재진입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아래로 한 5%, 10% 밀리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오킨스 전자, 제우스고요. 네.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본다라고 했죠. 오늘도 목표가는 이미 뚫고 더 많이 갔지만 네. 이 종목의 통고개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가 15,000원, 16,000원 요 라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올라가길래 얘 여기 안착하나 했는데 역시나 통고개벽 돌파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LS 머티리얼은 언제 들어가느냐?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 첫 번째로 16,000원 위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버티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14,000원 아래를 보여주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재매수해서 또 한 번 목표가는 15,500원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구간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LS 머티리얼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이 일부 익절하는 구간이 맞고 16,000원 위로 안착하면 위로는 18,000원까지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빼지 말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대표님이 워낙 또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또 마침 자랑 타임을 좀 드려봤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좀 순항해주고 있고요. 목표가 돌파 행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 타고 들어가셔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공략주 목표가 돌파 행진에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쵸. 근데 네. 알려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이어야 맞아요. 막 꿈틀꿈틀해. 이제 가니 막 이런지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 종목 제가 네. 갖고 와서 말하면 지금 같을 때 누가 한미약품 같은 걸 갖고 와. 막 소외된 거 아니야? 지금 알테오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알테오젠만 하고 있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좀 며칠 지나면 어떠죠? 그리고 막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수익 못 낸다 생각하지만 네. 오키스전자, 제우스 이런 것들도 한 30~40%씩 금방 갔고 LS 머티리얼? 사실 LS 머티리얼이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2차 전지 좋은 거 잘 가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제가 말했지만 이미 잘 가고 있는 건
그 전에 이미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인데 여기서 또 사고 싶다? 그럼 이런 거 봐봐요. LS 머티리얼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오늘 한 제가 추천 대비 한 14%까지. 30% 가까이 올라갔을걸요. 오. 추천 대비.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들어오셔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략, 수익률에 대한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JH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